ESG 세션의 첫 번째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롯데푸드 이진성 대표님께서 2022년 식품업계의 ESG 경영에 대한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롯데푸드에서 일하는 이진성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ESG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식품회사 혹은 뭐 소비자회사, 유통사 포함해서 그런 쪽에서 요구되는, 즉 식품사에서 요구되는 ESG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기 그 컨텐츠를 전체 총괄하시는 대표님한테 나름 이제 규모 있는 기업들은 알아서들 이제 ESG 뭐 여러 가지 실행도 하고 전략 짜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식품 회사만 하더라도 뭐 저희에서 상당 회사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좀 중간 규모,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사례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 몇 가지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그맣게 정부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조그맣지만은 제안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3.5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늘 많이 들으실 텐데 ESG가 왜 중요하냐 좀 몇 가지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2020부터 CORLD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잘못 쓴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이제 중에 첫 번째는 정부가 전에는 권고,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안 하면 이제 퍼니시먼트 가는, 그렇게 분명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펀딩하는 측면에서도 ESG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특히 이제 식품회사 같은 경우 뒤에 나온다면은 환경 측면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감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환경적 문제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오일, 그러니까 뭐 유지 회사인데, 지금 유지 가격은 글로벌리 코로나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약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작황 문제로 인해서 히스토리컬 하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마 닭 튀기는 거 못 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그리고 신문에 아침 커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4년 정도 계속 커피 원두값이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브라질하고 특히 이제 베트남, 특히 브라질이 가장 큰 커피 생산국, 빈 생산국인데 거기서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가뭄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 냉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커피 나무는 보통 만들면 4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이미 2년을 망가먹었으니까 4년 동안 계속 서플라이 쇼트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절감하는 이슈예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뿐만 많은 식품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기조화에서 정부의 정책도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드러내건 드러내지 않든 간에 글로벌하게 보면은 규제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친환경 등 ESG 실천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넘어서는 어떤 전 지구적 어젠다라는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의 기본적으로 가지는 프린서플은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기업이 아세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뭐 어떻든 간에 이윤 추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재무적인 수익 창출이 가장 기본적인 그 저희의 그 행동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ESG를 통해서 비재무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자면 이것이 재무적인 가치를 훼손하게 되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례에 넣었는데요. 이 사례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다농 사례예요. 다농이 뭐 컨스먼트 포럼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좋은 회사고 ESG에 가장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때 CEO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가면서 사실은 재무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왔어요. 실제적으로. 결국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레이프 됐죠. 해임돼서.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ESG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만 되는 어젠다 과제긴 한데,
ESG를 통해서 재무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두 번째 이제 프린시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보게 되면 오히려 뭐 코카콜라, 현대해상 저희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ESG 경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경쟁 우위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가능한 그런 영역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뒷부분에 저희 회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ESG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비용 줄이냐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지금까지는 ESG 특히 환경 부분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비쌉니다. 어쩔 수 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좀 선한 의미에서의 정책적인 넛지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정부에서 살짝 좀 이렇게 좀 틀어주게 되면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ESG 활동은 사실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생존 어젠다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ESG 활동을 해서 재무적인 가치가 훼손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는 ESG 경영을 통해서 비용도 좀 아끼고 경쟁우위 만들고 새로운 사업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들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인 너치, 정책적인 어젠다,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난 사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ESG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식품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친환경 패키지라고 적어놨습니다. ESG가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소셜 거버넌스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 평가, 외부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평가 기관들이 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케미컬 쪽과 식품 쪽에 대해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유통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다도 딴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이나 거버넌스 쪽이 유통이나 건설 쪽은 굉장히 크고 상대적으로 식품이나 화학은 환경 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ESG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environment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견해가 아니고 글로벌 어떤 레이팅하는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 기관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식품회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패키징 부분이에요. 식품회사가 만들어낸 굉장히 CO2 많이 만들 텐데 가장 큰 게 사실은 패키징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식품회사 포장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체감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코카나 아니면은 네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좀 명확하죠. 그린피스가 어떤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고 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저 회사 어떻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상대해서 임팩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어젠다가 바로 ESG 중에서 환경이고 그중에 특히 패키징 분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회사에 있어서 ESG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환경이고 그중에서 특히 패키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식품회사들이 여기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체감 효과가 가장 크잖아요. 스타벅스 이제 뒤에 스타벅스 송 대표님 오신 거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례 보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친환경 어떤 컵 이런 것들이에요. 다 패키징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사진을 넣었는데 이게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고 이게 로제 파스타예요. 이게 이제 요즘 굉장히 뜨는 밀키트죠. 그런 밀키트인데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이게 밀키트 하나 만드는데 이게 10개, 플러스 2개, 12개가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들어가죠. 이거 전부 친환경으로 현재 만들 수도 없지만은 만들다가 하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올라가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소비가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오는 어떤 그런 컴플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뒷분에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제 제품을 제가 까본 건데요.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프레스티지나 그런 밀키트 드실 때마다 편리하고 맛도 좋은데 가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나온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언제 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서 하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마 밀키트 인더스트리 자체가 성장이 굉장히 제약될 수도 있다라고 솔직히 보고는 있어요. 그 정도까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어떤 그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해결을 해야겠죠, 반드시. 이제 친환경 패키징은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일반적인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쪽부터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쪽부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해외가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유통사가 좀 난데, 유통사가 난 이유는 뭐냐면은, 식품사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어떻게 냐면은, 유통기한이라든지 물성 같은 거를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사는 대부분 외포장 위주예요. 유통사는 이마트, 롯데보다 외포장 위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환경이 좀 쉬운 거고, 식품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냉동도 시켜야 되고 내부 물성도 보존하고 유통기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은 이게 저희 내부에 이제 저희 롯데 싱크탱크 롯데 미래제약에서 한 건데, 사실은 검정색이 있지만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는 패키징에 제가 정확히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미니멈 95% 이상은 친환경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99% 얘기하는데 거의 친환경 없고요. 여기 요게 검정색 칠했다는 건 이제 상용화된 커머셜화된 어떤 그런 패키징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렇게 해진 건 사실은 아직도 거의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패키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실은 테스트 중이다라는 거고, 이쪽에 있는 유통 모델 혁신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테스트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스타트를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적게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순서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좀 다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이렇게 혁신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탈플라스틱은 대부분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캔을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훨씬 더 품질은 좋죠. 그라비안, 여기 약간 저희 내부 포장하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품질은 좋지만은 이게 품질은 안 좋지만은 이게 바뀌고 있고, 자, 오리온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보면 이거 거칠거칠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객들이 수용성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이때는 이제 어제 보니까 CJ에서 제장에서 이쪽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10대 세계 1위 상품으로 선정됐던데, 저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CJ에서 하는 것들이.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많이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는 조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해외에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승분해 플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요. 있고. 그리고 이제 재생 플라스틱은 사실 굉장히 유연한 건데, 여기 써놨지만은, 굉장히 조그맣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약간 좀 외부 커뮤니케이션도 솔직히 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은 이건데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는 마땅히, 국내에서 선두주로 했던 게 제 생각에 소주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참이슬이 있고 처음철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똑같았죠. 지금 똑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도 참이슬인데 보면은 포장은 처음처럼 된 게 있거든요. 병은 참이슬인데 똑같잖아요. 병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리유스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선도적으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코카콜라 사례인데 이렇게 했습니까? 플라스틱 병을 테크놀로지컬 어떤 혁신을 통해서 25번까지 쓰게 만드는 어떤 기술적 혁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도 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카콜라가 굉장히 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홍보하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인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테크니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입해서 좋을 것 같고요. 회수율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친환경 패키지 원료 생산하고 패키지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고 정부에서 이내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잠깐 돌아가는 게 이게 있죠. 생수 사례인데 생수를 판매하고 회수를 해서 분쇄하고 여기 두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생을 화학회사에서 하고 재활용해서 이런 데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 자원 선순환에서 좋고 한데 말씀인 것처럼 예, 좀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슈가 분명히 다들 있습니다. 앞서 말씀인 것처럼 간단한 것은 거기에 편한 거예요. 이제 뭐 저기 종이를 바꾸는 게 이제 편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쇄 유성이 바꾸기 편한 건데 뒤로 갈수록 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에이블링 하는 게 정부거든요. 각각의 사업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케미컬 회사 있고 여기는 또 뭐 롯데 알미 삼형사 같은 이런 어떤 패키징 회사가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소비재 회사가 있죠. 저희도 있고 CJ도 있고 이마트 있을 거고 이쪽은 또 이것을 회수 선별하는 이쪽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이쪽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정부에서 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전체적인 판을 깔아준다고 생각하고 각각에 대해서 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어떤 넛지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뭐가 있던 거네요.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키징 관련해서 그 6가지 어젠다가 있어요. 지금 고민하는 6가지 어젠다고 이 어젠다가 지금 4가지는 그 패키징 자체의 친환경 바꾸는 거고 2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고 특히 비즈니스 모델 혁신할 때는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천 참고 사례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희 회사 사례입니다. 제가 아까 그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 회사가 19년도 저희 조사한 게 있었는데 얼마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 200억 정도가 아니고요. 몇 천억 정도가 합니다. 폐기가 돼요. 폐기가 되는데 그 대부분은 유통사에서 폐기됩니다. 밀키트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들 이제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아니면 롯데스토어 가면은 밀키트 있지 않습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대략적으로 되면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은 다 폐기됩니다. 프라이스가 비싸게. 그러니까 아직 안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식품 폐기물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식품 회사라서 식품 폐기는 어떻게 줄일 거라는 것에서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요 사례를 제가 이제 롯데푸드에서 일하기 전에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롯데벤처스라는 회사에서 대표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었어요. 이 회사는 이겁니다. 유럽에 있는 크로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한국에 가져왔어요. 굉장히 많은 음식물을 파는 그런 회사들 혹은 식당들 있죠? 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들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본인 이제 플랫폼 깐 거죠. 앱을 깔아서. 그래서 유통기한이 6시간 남았다, 4시간 남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가 올립니다. 점주에게 올리죠. 올리게 되면 그게 거기 제 앱을 다운받은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은 지나가면서 거기 가서 제가 주문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픽업할 수도 있고 주문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 회사 라스토드 미러 회사인데 이게 브랜드 라스토드인데요. 여기는 어쨌거나 여기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은 편의점은 어떨까요? 편의점은 폐기병이 줄어듭니다. 경영주들이 그러니까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일단 발주하고 폐기는 자기 병이거든요. 일부분은 회사가 부담, 일부분은 자기 부담하는데 어쨌거나 자기 부담하면 돼요. 폐기물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수익이 개선되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와서 픽업할 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 한 번 더 사거든요. 더 삽니다. 와서 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방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거죠. 좋고요. 그 다음 소비자에서 뭡니까?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똑같은 싼 제품이에요. 정산 제품이에요. 그거를 훨씬 싸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뭐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도 있고 여러 도시락도 있는데 60%, 40% 팔거든요. 똑같은 제품들이에요. 전혀 문제 없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롯데에 투자를 했었는데 뭐 이 정도로 되게 많이 지금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활용이. 그리고 여기 가입하는 것도 제품 CU도 했고 이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다 가입을 하고 메가마트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랑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제품 중에서 유통이 얼마 안 나는 제품 여기다 올립니다. 그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알아서 뭐 알아서 하는데 그 중소기업이나 좀 약간 그런 ESG까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찾아보면 좋은 어떤 실천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 다 아시는데 업사이클 부분이죠. 이건 많이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총하나 야채가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총하나 야채가게 김영 대표님이 했는데 그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왕창 사오잖아요. 상품도 중품이지 않습니까? 하품 못 팔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외국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버려지는 제품들을 업사이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뭐 사례들이죠. 그 다음에 말씀 요겁니다. 이게 플러스 여기 10개고 플러스 2개가 더 있습니다. 왠지 2개 넣지 않았는데 2개가 더. 외포장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외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큰 이슈입니다. 제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동시에 나의 편리함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이 앞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전부 다 친환경 패키지로 바꾸면 좋을 거는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비용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요. 이거 보시면 진짜 이래요. 이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는 배달만 이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이런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픽업하는 거 하면 굉장히 더 커질 겁니다. 그건 이제 통계를 못 냈는데 이 정도 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웨이스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큰 과제다. 또 하나는 그린 워싱 부분이에요. 이제 이건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썼습니다. 이제 뭐 신문에 안 나오면 쓸 수가 없다 썼는데 언론에 다 나왔는데 친환경 활동을 하자고 해서 거기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어요. 사실은 그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요즘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ESG를 강화하고 위원회 팀 만들고 친환경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 큰 회사에서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분명히 볼 필요가. 그린 와싱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뭐 미니스프리 그렇고 뭐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대부분 대부분 페이크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요 주장과는 다른 게 사실은 맞아요. 페이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ESG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게 정말로 친환경적인가 해서 다시 한번 좀 리비즈에서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에게 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올해 제가 1월에 결정을 했어요. 그냥 영업면 300대를 그냥 바꿔버렸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비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여기 대표이사님이나 임원분들 뭐 팀장 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비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뭐 저희 회사는 솔직히 뭐 굉장히 사업이 좋지는 않은데 CJ는 좋겠지만 저희에게 많이 좋지는 않은데 정말 몇 억도 아낄 때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올랐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딱 까놓고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몇 천만 원이 전부 다 절감이 됐어요. 놀랐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전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뭐 여기 실제로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승차감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뭐 기름값 많이 쓰면은 저희도 영업사원이 400명, 500명이 되기 때문에 욕 먹거든요.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실링 해놓고 리미트 해놓고. 근데 이거는 싸잖아요. 전기차. 요즘은 전기차 사면 거기 앱이 다 있어가지고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니까 많이 갔던 거예요. 고객사한테. 이런 것도 사실 있죠. 그래서 홍보할 것도 있고요. 중요한 여기 뭐냐면 사실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아마 이거를 그냥 애플 투 애플로 해서 하게 되면요. 훨씬 비쌀 거예요. 사실은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준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 통행도 굉장히 세이브되죠. 주차료도 세이브되고 다 세이브돼요. 전부 다. 그런 걸 다 올인 코스트를 하니까 줄어든 거거든요. 이제 계속 강조해서 드린 말씀은 친환경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어젠다인데 기업의 단독으로 스탠더로 해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그걸 하라고 하면 절대 잘 못합니다. 사실은요. 잘 못해요. 특히나 그나마 이제 대기업으로 불리는 그런 회사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눈총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국장님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실제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업이 몇 퍼센트나 갈까요? 제가 보기엔 10%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회사들을 인입시키는 게 되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예?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절감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혜택을 받으니까요. 했고요. 이건 이제 특히 이제 좀 별거 아닌 넣었는데 여기가 진정성 부분이에요. 주변에 보니까 그 조직 단위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종이컵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니 이만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80그루 정도를 저희 회사에서 종이컵을 안 쓰면은 세반대요. 저희 싹 없앴거든요. 싹 없앴습니다. 코로나 때도 싹 없앴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불편해요. 솔직히. 공장에 이제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거기 가져갈 수가 없죠. 근데 가끔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전 그것도 싹 없애버렸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그 대신에 휴식시간에 이제 그때 드셔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몇 가지 좀 인센티브 줬죠. 인센티브 드렸어요, 회사에서. 저희가 없애는, 저 비용은 정말 얼마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찾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 비용보다도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에요. 일상에처럼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친환경적인 조그만 어떤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들이 회사 전체적으로 ESG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드리고요. 요약은 시간이 다 지나가네요. 말씀이 그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ESG 가치를 위해서 재무적인 가치를 훼손하게 되면은 오래 못 간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농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다농 뭐 정말 좋은 회사, 훌륭한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예,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무적인 가치와 비재무적인 가치의 양립 혹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 특히 친환경, 특히 패키징 가장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패키징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고객들이 패키징을 보고 나의 구매 패턴이 구매 행동이 바뀌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한 어젠다 동시에 가장 임팩이 큰 거죠. 여기 바다에 막 네슬레, 코카, 네슬레, 펩시 나온다는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친환경 패키지는. 그리고 지금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친환경 패키지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 초기 단계고 아직 테스트가 또 많다. 그리고 잘 있는 것처럼 뒤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한 것도 필요한데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이내물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센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라스토드 미로 사례 들었는데 그게 되게 많거든요. 뭐 아까 보니까 CJ 제당 사례 보니까 리아베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롯데 벤처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좀 특히 스타트업도 많으니까 한번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책적인 제안 하나 좀 이거 조그만 거 좀 드리는데 어제 이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보면 이게 트루워터인데 이게 전엔 다 여기 있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로 그 표시 기준법을 바꿔줬어요. 여기다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죠. 환경부에 수산한 건데 연간 한 2,500톤 정도를 저감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약간의 어떤 그 표시에 대한 규정이나 정책을 바꿔줌으로써 확 바뀌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되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이거 둘둘 말아서 표장을 하는 거 여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CFT에 수준이 되면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베이컨유에 대해서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시가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가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저는 이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플러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약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글자 싸져 있거든요. 자, 마트 가셔서 뭐 오프라인 스토어 가셔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거 보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냉정하게. 솔직히 저희 보지도 않잖아요. 눈 뭐 잘 안 보이니까. 예. 저기서 제안해 주신 뭐냐면은 좀 과감하게 이거 줄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QR코드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다 찍잖아요. 다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전 국민의 95%가 QR코드 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쓸 때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떨까?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정보들에 대해서 QR코드로 확인하게 하고 저처럼 이렇게 별로 관심 없고 안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줄이자. 그러면은 이렇게 절감됩니다.
샘물에서 이만큼 했는데 만약에 딴 거 해보세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식약처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뭐 고민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은데 저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해서 지금 농식품부 주관하는 거니까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30분인데 지금 다 끝났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 화상 지리단 분들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대표님 발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좀 정리해서 좀 질문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번 손을 한번 좀 들어주실까요? 네, 자 우리 유하연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SG 경영에서 비재무적인 부분과 재무적인 부분이 균형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HMR처럼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와 같이 두 부분이 충돌을 하면 어떻게 조율하실지에 대해서 조율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밀키트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우리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어떤 인식이 정말로 친환경이 중요해서 내가 willing to pay, willing to pay 하는 그런 내가 이 친환경적인 패키징이 들어와서 가격이 지금보다 2배 올라갔다. 돈을 내겠다. 라는 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뭐 닐슨이나 해서 서베이 하게 되면은 그런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각오 있어요. 올라가는 각오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좋은 사례가 뭐냐면은 그 비건 푸드 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큰 건 아니에요. 사실 비건 푸드도 커지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딜레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회사들이 선도적으로 좀 약간의 이윤을 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식품회사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CJ 제일제당이 좀 일부 펀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버짓을 가져서 이거는 100%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뭔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아마 식품산업협회에서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긴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밀키트 보세요. 그 약간 좀 그냥 센스 오브 길티라고 하죠. 약간 죄책감 약간 뭐 프레시지 정주효 사장님 화나겠지만은 우리나라 밀키트 대부분 거기서 만들잖아요. 근데 화나겠지만은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약간 좀 죄책감 솔직히 들잖아요. 먹으면서도 맛은 좋지만은 그 플라스틱 웨이스트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일정 부분 그래도 좀 리딩하는 푸드 컴퍼니가 예산을 만들든 버짓을 만들든 그 한도에서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이윤을 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반드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뚫고 나갈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굉장히 많이 또 R&D를 해야겠죠. 계속적으로 R&D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이거는 R&D의 이슈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이슈예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인식의 이슈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환경만 이렇게 거기 들어가는 포장만 친환경에서 비싸게 하든 사실 어떠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마 저희 애는 안 살걸요? 애는 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분명하거든요. 그게 분명하거든요. 아니면 그 정부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주든지. 우선은, 자, 요약하면은,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뾰족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없고,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비자의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서 내가 willing to pay 하는, 그걸 좀 올리던가. 친환경 어떤 그런 포장지에 대해서 올리던가.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좋을 거야. 그러면 가격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원가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또 동시에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리딩하는 컴퍼니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버짓 펀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좀 해야 된다. 약간의 좀 이유는 희생한다는 솔직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어젠다는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이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이슈도 아니고 글로벌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제라는 중요한 행위하는 사람들은 기업이고 소비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업의 어떤 그 행동하는 양식과 우리가 행동하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부가 좀 이렇게 지원해서 스무스하게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너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사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역시 유익한 발표 진행해 주신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